오늘 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키워드 그에 맞춘 전략 고민해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희연 PB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강한 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힘으로 코스피 지수는 12거래일 만에 5,000에서 5,500, 장중의 터치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자, 이 반도체 효과의 힘,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 점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론발 이슈로 보면 맞을까요? 삼성전자가 오늘 17만 원 선 위에서 안정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18만 원 선 그리고 그 위에 20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까지 키워가는 오후가 바로 오늘장인데요. 마이크론부터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김민수 대표님, 사실 오늘 삼성전자가 강해요. 지수를 강하게 이끌고 있긴 한데 이거 마이크론 이슈, 마이크론이 강해서 삼성전자가 강하다. 이 논리로 보면 맞을까요? 사실 HBM4 양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은 HBM4 양강이다 해서 삼성전자 주목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왜 악재보다는 호재성만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믿을 만한 상승세라 보실까요? 네, 솔직히 네. 호재는 아닙니다. 호재는 아니에요. 예, 원래 마이크론은 못 들어올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죠? 들어간다면 가나 보죠, 뭐. 이제 저희가 그런가 보다 해야죠.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경쟁이 더 심해지는 거기 때문에 HBM4의 단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호재는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쭉 업황을 봤었을 때 마이크론도 이제 들어와서 약간 그런 느낌이죠. 들어와. 네, 이런 느낌. 자신 있어. 네, 자신 있어. 그러면서 이번에 세미콘 코리아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일단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HBM3 그 참여자가 지금 그 만약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들어왔고, 그 다음에 HBM4로 들어가는데 또 마이크론 다 삼각 구도가 격돌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장이 요만한 걸 알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것만 바라보고 있는 지금 베라 루빈 시리즈만 갖고 거기서 들어갈 때 HBM4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그것만 보고 있는데 아닙니다. 중간에 또 에이직 또 확산될 거고요. 이제 다들 또 자기네 집 쓴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시장 규모는 저희가 요만큼이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이만큼이었네 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뒤늦게 들어갔지만 그런 쪽에서도 에이직 쪽에서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마이크로는 그럼 넌 거기 있어라. 난 다른 데 가서 더 많이 할게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거는 그렇게 약간 경쟁의 격화가 아니라 시장 파이가 커지는 데 더해서 먼저 문제를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 17만 7천 원대 아까 보니까 200원 모자란 18만 원까지 갔네요. 네. 200원 제가 드리고 싶네요. 정말 네. 좀 빠르네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많이 올랐으니까 내린다. 그러면 다시 못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시장 흐름들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아마 조금 지나고 나게 되면 이제 이번에 실적 시즌이 끝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아마 내일까지 해서 대부분 또 이제 중요한 기업들하고 실적들이 마무리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소부장들이 본격적으로 HBM4나 아니면 또 다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주도를 하고 있는 반도체 업황 쪽에서 내가 주인공이야 라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것들도 눈여겨보면서 지금 실적 확인하고 다음을 준비하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삼성전자 중심으로 하이닉스까지 반도체를 유독 강하게 사고 있거든요. 오늘 만기일이기도 하고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매수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어떤 의미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될까요? 일단은 그렇긴 한데 네. 지금 옵션 만기일 날 그냥 편하게 넘어간 적이 별로 없거든요. 최근에는 많이 근데 신경을 안 쓰긴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 만기일이 좀 어떤 현상이었냐면 좀 격돌돼 있습니다. 외국인들 포지션과 외국인들은 극한의 하락 포지션, 그러니까 주식 선물까지 매도가 꽉 차 있는 상황 쪽에서 안 되겠다. 정리가 들어가고 이제 포지션이 바뀌는 과정 쪽에서의 어떤 옵션 연계 물량들도 상당히 많은 이런 변화라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청산되면서 나오는 과정인데 모르겠습니다. 좀 이따가 1시, 2시 요 정도쯤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때 네. 한번 출렁임이 날 수는 있겠다. 근데 그냥 만기일 날 특성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그때 좀 출렁임 나온다 그러면 보고 있었던 종목들 내가 사야 되겠는데 사면 되는 거겠죠. 그런 쪽에서 보는데 지금은 그게 나오는 내용들 계속 어제 그저께 나왔던 트렌드 포스 또 리포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은
역시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강한 성장에 대해서 예상보다 지금 계속 다 레벨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은 뭐 일단은 기다려 봐야겠죠. 네. 기다려 봐야겠지만 기대감의 영역에서 들어오고 있는 구간 여러 가지 모멘텀 트랜스포스 쪽에서의 메모리 현황까지 한번 체크를 좀 받아봤습니다. 황 팀장님의 의견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놓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되면 최근까지는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오다가 삼성전자가 고점 부근에서 또 한 번 뚫어냈기 때문에 에너지의 폭발력이 이쪽으로 더 무섭게 가는 또 한 번의 시작점일지 오늘 궁금하거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났을 때 항상 팀장님 요령껏 잘 모아봅시다라는 조언들 주시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뭐 20만 전자와 100만 하이닉스 사이에서는 어느 쪽에 지금은 속도감을 높이 사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예상대로라고 하면 그리고 지금 나온 기사 플로우대로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전자에 집중하시는 게 저는 좀 더 맞다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HBM4부터는 HBM3E와는 좀 양상이 많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4부터는 아예 구성부터 좀 많이 다르고 로직 다이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곳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3E 올해 뭐 이미 다 팔렸고요.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영향이 올 하반기까지 갈 거고 HBM4는 지금 뭐 섣부르 아직은 추측하는 건 섣부른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나왔던 기사는 마이크론은 좀 제외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한 7대 3 정도 네.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만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오늘 마이크론이 반박하는 내용들 보면 HBM도 저는 만만치 않다라고 보거든요. 또 미국이 계속 마이크론도 키워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더 좋을 건데 3E에서 4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하이닉스가 지금 좀 압도적으로 잡고 있었던 HBM 시장에서 점유율은 조금 뺏길 확률이 전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특히 이제 영업이익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새롭게 시장이 늘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굳이 비교를 하자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올해 이제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을 보면 파운드리 쪽에서도 올해 매출이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영업이익단에서는 더 후반기로 가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막 성과가 엄청 좋을 걸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작년에 이미 애플이나 테슬라에서 수주받은 파운드리라던가 또 이제 계속 미국에 있는 파운드리 팹들 그쪽에서 아마 수주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한 성장성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건 또 에직 칩이잖아요. 에직 칩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파운드리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여기에 얹혀지는 게 낸드 쪽입니다. HBF가 생각보다 기술력이 생각보다 빨리 성장하고 지금 D램과 HBM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걸 서브를 할 수 있는 HBF까지도 간다라는 과정이라고 하면 사실 과거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HBM으로 하이닉스가 먼저 올랐고 삼성전자가 HBM 쪽 따라오면서 삼성전자 따라 올라왔죠. 이제 그 따라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D램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 더해지는 게 생각지도 못한 낸드 쪽인 거죠. 네. 낸드와 SSD와 HBF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삼성전자는 여기다 플러스 하이닉스가 할 수 없는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약간 조건을 달았던 게 지금까지 나왔던 기사 플로우와 컨퍼런스 콜대로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삼성전자에 배팅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도 신고가를 가고 훨씬 센 부분들이 네. 과거에는 분명히 삼성전자 대비 하이닉스가 2배 정도 더 많이 움직였었죠. 근데 오늘도 보면 시총이 훨씬 더 큼에 비해서 전자가 더 많이 가는 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증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뀐 건 없어요. 요령껏 잘 사보시자. 내리면 잘 못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근 한 1, 2주 동안 재미없었죠. 한 2주 동안 변동성 속에서 재미는 없었는데 이 구간에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TSM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TSMC랑 붙어서 가야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지금 키워가고 있어요. 네, HBM을 만들어서 그 GPU를 만들려면 이제 붙여야 되는데 그런 구간을 하이닉스는 어쩔 수 없이 TSMC랑 해야 되는 거고 전자는 스스로 해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굳이 청사진에 대한 것만 본다라고 보면 전자가 훨씬 더 매력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매력적으로 눌림목 주는 구간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 구간에서는 여전히 모아가는 구간이다. 이 지금의 엄청난 대규모 투자에 대한 결과를 보려면 올해로 승부는 안 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지금처럼 계단식 상승 속에서는 고점 신호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전에 출렁거림 나올 때도 아직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고점 신호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변한 건 없다. 여전히 긍정적인 재료 중심으로, 그리고 삼성전자 조금 더 지금은 무게추를 이쪽으로 실어보자라는 조언까지 좀 받아봤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김민수 대표님, 오늘 짝에서 그런 마이크론 이야기 저희가 앞서서 많이 좀 하긴 했는데, 마이크론 이슈를 봤을 때 소부장단에서 한미반도체 영향은 TC본더 수요 나오면서 강력하게 움직이잖아요. 노이즈가 있지만 마이크론의 힘이 강력하게 지금 구간부터 폭발적으로 나올 가능성 있다 보실지 궁금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결합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미반도체가 그래도 확실하게 지금 다 나가고 있는 쪽들은 마이크론이다 라는 쪽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우리도 들어가네 라는 쪽들이 이제 반응을 했고, 게다가 또 어제 기사 나오다 보니까 뭐 곽동신 부회장님, 네, 우리 바쁘다, 네, 할 일 많다, 예, 그러면서 쫙쫙 잘 나가고 있다라는 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반응을 했는데, 솔직히 저 넥스트레이에서 너무 높이 붙었어요. 이렇게 됐으면 붙다 보니까 약간 조금 뭔가 이렇게 좀 깨진 느낌도 나긴 하는데, 근데 이쪽들은 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본딩 장비라 하고 되면 한미반도체가 가장 먼저 독점적이고 프리미엄을 가장 많이 받아왔던 회사니까 당연히 이번에도 할 일이 많겠죠. 근데 한화비전이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 한국 쪽에서 네. 이번에 또 루머로는 또 한미반도체 뭐 전내 만에 패소했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출렁출렁거리긴 한데, 두 영역 사이에서 그러니까 메이커도 마찬가지잖아요. 메이커 입장에서도 둘 중에 싸고 좋은 거, 예, 그리고 또 가격적인 측면 쪽에서 많이 또 베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보셔야 됩니다. 둘 다 보시는 게 맞고, 뭐 한미반도체가 뭐 삼성전자랑 관계가 안 된 데서 하이닉스로 가는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시게 되면 그거는 뭐 스토리 가서 확인도 할 수 없는 스토리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말고 둘 다 보시되, 일단 지금은 본딩 장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제 HBM 쪽에서 이제 새롭게 이번에 성과가 나서 움직이면서 거기서 이제 레벨업을 일단은 갖추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DI라든가 또 YC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새로 또 꾸려서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모습들이고, 최근에 프로텍 같은 경우도 모습들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들도 성과 나는 쪽들, 그러니까 이번 실적에서 IR을 통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마 또 한번 장비주들은 턴하게 되면은 그냥 시세 무시 또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장비가 가장 지금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위치인가요, 대표님? 이제 발주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그게 가이드라인을 먼저 다들 줬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과 함께 또 시총 작은 종목들도 이제 변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하나씩 둘씩 체크해 가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체크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이제는 또 형님뿐만이 아니라 소부장까지 저희도 IR에서 얼마만큼의 자신감이 나오는지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오늘 강한 쪽 아무래도 삼성전자 위주로 시간을 좀 많이 써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 가운데 오늘 유독 강한 쪽이 지주사, 금융지주사 이쪽입니다. 정책적 모멘텀, 상법이란 키워드를 가진 쪽에서 더 강한 기회가 있을까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살펴봅니다. 상법 국정에 내일 열린다라고 일정은 정해진 상황입니다. 궁금하네요, 황 팀장님. 저희 이전에도 한번 정책 드라이브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었는데 그 전에 폭발력이 상당했잖아요. 그 정도의 그림을 그려본다면 지금도 정책주 접근 가능할 시기일지, 내일 공청회에서 그리고 모든 게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3차 상법 개정안 이달 안에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기대감, 정책 모멘텀 지금 접근할 자리인지 체크해 주세요. 뭐 이 시간에 상법 개정과 관련돼서 여러 번 다뤘는데 맞아요. 드릴 말씀이 매번 똑같아서 이번에 또 다른 점은 없을까요? 사실 다른 점이라고 해봤자 네. 다른 점 특별히 그러니까 주식의 관점으로 본다면 제가 세부 법규 내용까지는 솔직히 못 봤습니다만 큰 틀에서 과정은 그냥 과정은 예정대로 진행된 것 뿐이지, 이게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상법 개정안이 안 하겠습니다, 이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지주사, 금융지주사, 특히 금융지주사들은 조금 뭐 주가가 과하게 올라갔을 경우, 사실 오늘 뭐 만기일이기 때문에 뭐 수급 이슈로 좀 급등이 나온다면 이 정도에서는 매도를 해볼 만합니다만,
어제 실적이 별로 예상치보다 조금 안 좋았었던 한국 금융주도 그 하락폭을 한 번에 다 되돌리는 그런 흐름들이잖아요. 이런 흐름들, 수급의 흐름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지수사들은 그냥 차분히 어떻게 보면 보험처럼 주식계의 예금처럼 그냥 깔고 가는 지금 주식들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주사들 이제 오늘 뭐 다른 사업 지주사들까지도 금융지주사 말고도 일반 지주사까지도 좋은 흐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는 이제 옛날 과거처럼 내가 어떤 똘똘한 지주사 자회사를 갖고 있는 지주사라면 또 잘 버는 또 금융지주사들이라고 하면 지금은 포트 한 켠에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거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같은 질문과 같은 대답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뭐 의심의 여지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 궁금한 부분은 그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자사주 소각 이슈 가진 종목들의 막 랠리가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가 그때는 조선방산이 워낙 강했는데 요즘은 또 그쪽에 대한 모멘텀이 약하기도 하고요. 그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포커스는 금융 지주사 쪽으로 보는 게 맞는지 이렇게 그럼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은 금융지주사가 제일 좋죠. 지금 최근에 특히나 금융지주사 중에서 지금 은행을 중심으로 한 지수도 좋지만 특히나 이제 증권업을 중심으로 한 지주사들, 한국금융지주나 또 미래에셋증권도 마찬가지겠죠. 그쪽 부분이 확실히 시장이 좋고 거래대금도 많고 워낙에 수익들이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 더 쏠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한국금융지주 장중에 뭐 9%, 10%까지도 올라가는 거 보면 변동성이 일반 제조업과 비교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우리가 금융지사에서 갖고 있었던 방어주 성격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자체가 2,500에서 5,000까지 올라온 것도 제도 개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 플러스 수급까지 같이 들어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융지사들은 계속 가져가야 되는 구간이다. 그렇게 뭐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괜찮은 쪽 금융 키워드 안에서 찾아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책주에 지금 비중을 실어야 될지 이 포인트는 워낙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김민수 대표님이시라면 지금 구간에서 반도체만 봤다면 정책의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게 맞다라고 보실지 궁금해요. 워낙 강하게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 특히 금융 쪽으로 지금 공략 포인트 잡아도 수익률 측면에서 만족스럽다, 잘했다라고 기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요? 지금은 아니에요. 네. 타 반도체만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또 보라고요?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냥 돈이 뭐 땅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집중할 때 집중하고 아닌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금융지주사는 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장기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항상 보면 오른 자리에서 샀을 때 또 지나고 보게 되면 주춤하고 횡보하거나 딱 내가 산 자리가 항상 고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일반 지주사 쪽을 사시는 게 더 낫겠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 지주사 얘기하게 되면 제가 뭐 계속 드리는 얘기가 그거 하나죠. SK 스퀘어. 네. 이게 하이닉스보다 더 강합니다, 항상. 네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는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시되 조금 주춤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럴 때 들어가서 계속 또 보시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SK만 좋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SK 출신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전혀 상관이 없고, 네. 네. 그런 것과 SK가 주 SK도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지분 관련된 쪽들 자사주 매입 소각 쪽으로 계속 부각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SK도 가격 메리트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나머지 뭐 LG나 한화 이렇게 쭉 펼쳐놓는다고 하더라도 그쪽보다는 좀 특화돼서 이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결국에는 SK도 밑에 다 하이닉스의 영향권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고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는 CJ 같은 경우 여전히 좋게 볼 수밖에 없는데 올리브영 쪽에 대한 가치들을 제대로 받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올라올 때 뒤늦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도 계속 또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물론 자사주 많은 기업들에 대한 변화가 좀 반영된다고 본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앞에 전방산업도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주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주사 성격을 갖고 있는 KCC 이런 것도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지금 구간에서 봐야겠네요.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가진 정책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로 넘어가 볼 겁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할 거지만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그리고 여기서도 지주사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두산 퓨어셀 헤드라인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될 거니까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황 팀장님, 저희가 헤드라인으로는 두산 퓨어셀 나와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사실 오랫동안 안 봤던 쪽인데 성적표도 안 좋았는데 이렇게 잘 가요. 이번 분기에 턴어라운드가 확인된 쪽에서는 일단 잘 가잖아요. 거기에 100점을 준다면 이렇게 턴어라운드 기대감 있는 쪽은 모아갈 수 있는 적기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조금 빠른 거는 있죠. 예, 확실히 좀 뭔가 흑자 전환되는 숫자를 좀 보고 사도 전혀 늦지 않는데 흑자 전환이 사실 주식장에서 가장 오랫동안 상하락 받아왔던 테마 중에 하나죠. 턴어라운드. 근데 일단 올해 기대된다라는 부분에서 움직이는데 주가는 아직 밑에 있다라는 거는 저는 아직 후순위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반대로 신재생 섹터 안에서의 이제 OCI 홀딩스나 태양광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미 뭐 풍력도 저 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신재생 쪽에서 접근하시는 순서는 이미 정해졌어요. 태양광,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다른 신재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태양광 쪽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뭐 SOF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아직 많은 깊은 공부는 안 해왔는데 왜 안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직 별로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사진은 많은데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언제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직 태양광,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런 쪽이 가야 그 다음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뒷부분 아닐까. 언젠가 분명히 한번 큰 세를 줄 시기는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미 더 먼저 개선이 되고 더 좋아지는 세트, 가시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신경 쓰기에는 우리가 둘러봐야 할 테마와 종목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주셨던 팀장님 기회비용 이건 거죠. 네. 자, 그러면은 OCI 쪽도 오늘 살펴볼까요? 11% 강세입니다. 김민수 대표님, 반도체 보기도 바빠요 라고 앞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OCI의 메리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은 반도체 수혜 부분이 실적만 본다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반도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태양광 회복 사이클 영향도 동시에 받잖아요. 뭐 태양광 뿌리, 뭐 반도체 꽃 이렇게 본다면 OCI 매력도도 있다라고 진단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데 시작은 OCI 홀딩스사죠. 홀딩스가 훨씬 낫네요. 태양광의 노출도는 그게 훨씬 높다 보니까 직접적인 사업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볼 것 같고 재료 쪽은 이제 OCI다 보니까 그렇게 연결되는데 그래도 이 회사 보면은 딱 그런 느낌이 들죠. 리를 한솔케미칼 이런 느낌 쪽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소재 또 이렇게 다 같이 붙어 있으면서 하게 되면은 시총 대비해서는 한솔케미칼과 비슷한 구조로 가는 이제 대표적인 종합 반도체, 2차 전지, IT 소재 기업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에서 변화갔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실적 자체가 그렇게 자신감 있게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좀 이제 좀 위축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리하게 되면 올해는 괜찮을 거야. 이런 쪽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주가가 이제 빠르게 움직인다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솔직히 작년 같은 경우는 OCI 홀딩스 이렇게 분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정리할 거 정리한 게 더 먼저 진입했던 한 해인 만큼 올해부터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긴 한데, 근데 그래서 다 좋으니까 지금이라도 고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네, 지금 여기서 쫓아가지 마시고 잠깐 기다리시게 되면 또 좋은 자리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거 찾아가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이제 좀 소재 쪽들에서도 좀 다양한 변화를 가져가면서 이끌어내는 소재가 어디가 있느냐, 이거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에너지 쪽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너지 연결고리 가진 2차 전지로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오기는 하는데 오늘장의 이슈의 무게감과 함께 의미부여 가능할지 하나씩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총 사이즈가 크니까 여기에서 출발을 해볼까요? 황 팀장이 가지고 있는 이슈 좀 봐주세요. 단독 뉴스로는 아틀라스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된다. 결국은 46 여기에 대해 긍정적인 시리즈 신호가 나온 거고요. ESS 입찰 결과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단독 보도가 사실로 확인이 더 된다면, 그리고 ESS 입찰까지 월 말에 확인이 된다면 스토리라인 달라지게 될까요? 지금 그런 매력도 있다라고 보실까요?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바닥은 잡았다라고 봅니다. 악재에 좀 둔감하고 오늘처럼 호재에는 확실히 조금 민감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리고 이제 1월 말경에 대량 거래량도 있었고 충분히 바닥은 하락은 이제 멈춘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에너지 응축하는데 과연 어떤 트리거가 나와서 뭔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많은 2차 전지 회사들이 실적이 턴할 수 있는 트리거가 뭘까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ESS가 아무리 커도 EV보다는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익성을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2차 전지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만 늘었다 이런 기사만 나와도 지금은 엄청난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아가시는 입장에서는 사 보시는 거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근데 빠른 관점, 이제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차라리 코스닥에 있는 2차 전지 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좀 결은 좀 다르다고 봐요.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결을 조금 분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코스닥은 지금 이제 정책 제도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수급에 대한 이슈도 있어서 단순하게 업황이 좋습니다라고 해서 엔솔 올라가고 에코프로 올라가고 이렇게 보시는 관점보다는 아예 주가 위치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결을 다르게 해석을 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업황 자체는 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거지만 저는 오늘 나왔던 내용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지만 네. 데이터 센터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과연 언제쯤 시장에서 인정해 줄까? 그렇게 되면 사실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이제 저는 단기 트리거가 2차 전기차 판매량 증가 또는 AI 데이터 센터의 BESS가 많이 들어가는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이제 부각이 됐을 때라고 보거든요.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분명히 시장에 노출될 거라고 보고요. 그게 얼마큼 빨리 다가올지는 이제 투자자분들의 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 관점에서는 저는 정해진 미래라고 봐서 지금 구간에서는 2차 전지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김민수 대표님,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앞으로 볼 수 있는 트리거 요인 가운데 어디를 가장 주목하시는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주항공 관련해서도 UAM 관련해서도 또 뻗어나갈 수 있는 게 2차 전지, 또 로봇 관련해서 뻗어갈 수 있는 게 2차 전지, 여러 갈래가 나오잖아요. 마침 이게 꼭 연결고리가 딱 맞진 않습니다. 퍼즐처럼 쫙 맞진 않는데, 조금 전에 우주항공 관련해서 세트레가의 공시도 나오면서 급등세, 여러 단독 뉴스도 또 한 번 나오면서 관련주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단독 보도라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제주 우주발사 거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우주항공, 로봇을 한번 올랐으니까요. 한 번씩 칠 때마다 이 매기가 2차 전지까지 올 가능성 열어놔도 될까요? 네, 되죠. 되는데 실적만 이제 사고만 치지 마라라고 하게 되면은 네. 그거를 안 받고 이제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이제 시간이 좀 걸려요. 많이 걸려요? 네, 제가 시간까지 체크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됐겠다 그러면은 가보시는 게 맞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자리 좋습니다. 이런 자리 쪽에서는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들어가 보셔도 되는데, 이게 장기로 볼 것이냐 단기로 볼 것이냐 좀 다른 느낌이긴 한다고 하더라도 방향은 그렇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성과를 내겠다는 쪽은 첫 번째가 ESS입니다. 네. 지금 거기 관련된 쪽들을 이제 하나 챙겨 보시고, 근데 이런 성장 동력으로? 끌어올 수 있는 이런 쪽들을 본다 그러면 어차피 좀 효율이 높은, 아직 개술 개발이 잘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또 이제 범용으로 그러니까 이제 LFP는 없어질 것 같아요. 그거보다 나트륨 배터리, 이게 또 차세대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하나의 변화가 들어올 수 있는 쪽들이기 때문에 없어지진 않겠죠. 근데 그런 쪽으로 좀 범용 쪽은 좀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서 중점적인 아이디어를 찾아가시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기차는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로봇택시, 이게 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들어올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린다고 보고, 그런 쪽에서 추측을 본다 그러면 일단 ESS 쪽 먼저 챙겨보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고, 거기다가 로봇 쪽들은 그냥 어차피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 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쪽과 삼성 SDI를 비교해가면서 대가시는 게 맞겠죠. 네. 그러면은 코스피 종목 위주로, 코스닥 위주로 어느 쪽으로 무게추를 잡아야 돼요? 최근엔 수급 쏠림 때문에 너무 차별화가 심하긴 해서요. 원래는 LG 에너지 솔루션 발음도 안 되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이 좀 덜 갔어요. 그럼 약간 위축돼 있죠. 근데 그게 만약에 턴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자극은 코스닥 종목들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매매 트레이딩 약간 이쪽에 좀 눌린 거를 돌린다 그러면은 에코프로 형제들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묵직하지만 그래도 시장 따라서 움직이는 걸 보겠다 그러면 LG에솔이 아니면 삼성 SDI 이게 더 맞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굵직한 종목들도 지금은 봐도 되는 자리라는 평가도 같이 받아봤습니다. 소비 이야기로 저희 넘어가 볼 텐데요. 지난 이거래일과 분위기 자체는 살짝 다르긴 합니다. 여기가 숨고르기일지 어떤 성격일지 볼 텐데요. 현대백화점 그룹 이야기도 할 거고요. 오늘 음식료 쪽도 이야기해 볼 겁니다. 황 팀장님, 저희 음식료 쪽 먼저 볼까요? 내수 회복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가장 먼저 팀장이 백화점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사이클 돌아서 온 게 음식료인가요? 아니면 배당 관련 이슈로 오늘은 움직인다라고 진단해야 될까요? 오늘은 저는 그냥 수급 영향이 크다로 해석하는 게 전 속편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던 내용도 많이 있기는 한데요. 만약에 오늘은 이제 지금 냉정히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면서 지금 만길날 이제 막판까지 좀 올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지나고 나면 이제 조금은 주도주와 비주도주 옥석 가리기에 좀 더 저는 이제 명절 지나고 나면 나올 것 같은데 이쪽 소비주들 좋긴 합니다만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회비용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은 소비주 쪽 접근하시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결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소비주들 좋습니다. 지금 좋고 배당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주가 차익을 더 주도주에 집중해야 될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마트나 신세계 오늘 이제 명절 앞두고 이제 이번 주에 다른 쪽이 약할 때 올라왔던 종목들이잖아요. 좀 수급 체인지가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돈이 정말 남아서 사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라는 말까지 드리겠습니다. 미국 월마트 같은 그림은 네. 팀장님 그러면 안 그려야 돼요?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알겠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내수 소비 유통으로 봤을 때는 한정적으로 기회비용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슈가 분명한 쪽, 지배구조 이야기까지 나온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제 저희 현대백화점의 실적 이야기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현대 쪽 봐주세요. 백화점에서 지배구조 단순화를 키워드로 지금도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현대제보홀딩스 그래도 강한 시세 유지가 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메리트 있다라고 보실까요? 증권사는 긍정적인 시각 많이 내놓고 있네요. 현대백화점이요? 현대백화점, 현대제보홀딩스까지. 그럼 가셔서 얘기하시죠. 가서. 예, 근데 현대백화점을 볼 때 자리는 지금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조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사볼만 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어제 같은 경우도 자사주 소각 발표했고요. 게다가 또 추가 자사주 매입 얘기합니다. 게다가 현대홈쇼핑을 상장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해서 중복 상장을 배제시키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쪽에서 그러면 시장에서는 보통 이제 그런 거 생각할 겁니다. 이제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앵커님도 돈 벌었고 저도 돈 벌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거기서 만나지 말고 백화점 위층에 가서 거기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지 마세요. 예, 근데 거기서 돈을, 그러니까 부의 효과죠? 이런 걸 쓰기 시작하게 되면 의외로 매출은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사실 거기 와서 사고 있는데 내국인까지 소비가 심리가 좋아져서 그렇게 나온다? 당연히 실적은 당연히 폭발할 수가 있죠. 근데 거기다 중요한 거는 PBR이 0.5배입니다. 이러면은 요즘 유행하는 거 있죠? 저평가 종목들 우리가 쭉 보고 있다가 이거 지금 지수가 5,500인데 이거 말이 돼? 그러면 쫙 하고 올라가는 변화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눌림목에 사보시는 건 괜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내수도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부동산 좋아지고 내수시장 좋아지고 그러면은 다 이게 효과가 발생하기 마련이겠죠. 그런 쪽에선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특히 약간 좀 명품 고가 쪽들을 움직이는 라인들은 볼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마트 하루 이틀 흔들린다라고 해서 이거는 기회로 보면 안 되는 걸까요? 이마트는 제가 잘 안 가서 모르겠습니다. 백화점만 가시는구나. 그거는 그냥 순찰 가는 거예요. 동네 순찰 가느라고 하는 거고. 근데 소비 패턴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근데 새벽 배송을 통해서 영역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이마트의 흐름도 앞으로 체크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게 PBR 0.3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될 소지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거기까지 확대시키지 말고 그래도 좋은 거 하나를 산다라고 하게 되면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압축된 전략으로 수익의 안정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 전략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오늘 랭킹5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김민수 대표, 황현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